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오늘도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들어가니까 좀 활기를 띠시네요. 당연하죠. 활기 에너지 만땅입니다. 아, 좋습니까? 오늘 또 즐거운 금요일이잖아요. 아, 예. 주말을 앞두고 있기 좀 때문에.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제가. 예.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제가 오늘 주목한 뉴스는 먼저 뉴스 신세계 시간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을 짚어봤는데 MBC와 언론을 겨냥한 발언 말고도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들으시죠. 황 수석은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너댓 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순 있지라며 북한 개입 가능성을 말했지만 다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황 수석은 발언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차원이라며 농담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이분이 농담이라고 했다고는 했어요. 네. 근데 앞에서도 MBC 그 칼보님 그것도 얘기할 때 농담이라 농담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농담이란 들으셨나요? 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의식의 흐름을 분명히 반영한다고 봅니다. 농담을 A라고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B라고 농담을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흐름은 반어법을 쓸지언정 뭐 거의 어떤 회칼 테러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농담이지 한다고 해서 그 말의 어떤 본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5.18 배우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는 있지. 이건 본인 생각이에요. 누가 봐도 이 딱 본인 생각이지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 생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농담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진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한데 그 회칼도 고 오홍근 기자의 유족이 고발을 검토했듯이 이것도 5.18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큰 상처죠.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농담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고 체계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배우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근거가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너댓 번이나 다시 뭉쳤다. 훈련받은 누군가가 있지 않고 이게 이제 북한군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 우리나라 남성의 모두가 군대 갔다 와서 다 훈련 받았거든요. 그래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87년 6월 항쟁 때 수백 번을 흩어나도 시민들 모이고 학생들 모였어요. 이 사람들 다 북한군 지령인가요? 이 사고가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으로 보여진 건데. 절박함과 분노가 표현된 것을 훈련받은 누구가 개입하거나 주동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도태우 후보를 끝끝내 공천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청와대 수석이 5.18 민주화 운동을 모욕했다. 황상무 수석은 즉각 사표 쓰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계속 그 자리에 계실까요? 아니면 물러날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정부가 비상식적인 일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러날까 하는 이걸 물러나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인데 과연 또 비상식적인 어떤 인사를 계속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을 수는 있는데 국가 주요 보직을 맡고 있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게 국민으로서는 많이 속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주 반복되는 어떤 이 비상식적 행위들이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퀴즈 하나 오늘 드리겠습니다. 퀴즈? 좋습니다. 책인데도 괜찮겠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라서요. 사람을 움직이는 말을 할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것인가? 이게 누가 쓴 책인지 아십니까? 좋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말을 하자. 뭐 이런 어떤 취지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글귀라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꼭 읽어보실 필요 없는 게 이게 황상무. 이분이 책도 쓰셨군요. 이분이 쓴 책이 너무 어떤 저를 사로잡아서 마음을 움직이는 혼의 말이라는 어떤 책을 썼는데요. 자기 개발서랍니다. 근데 말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담은 책이다. 그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네. KBS 뉴스 메인 앵커로 활약하면서 언론인으로서 지난 30년간 말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겨온 저자는 저는 이거 보면서 말입니다. 이 자기 개발서라 그러는데 자기계발서 제가 이건 뭐 좀 그 쓰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잘 믿질 않거든요. 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이 자기계발서가 정말 어떻게 자기의 어떤
본질과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을 쓰는가를 드러내는 표본이다. 아니 말의 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오늘 5.18 발언하고 횟집 발언은 어떻게 본인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네. 기자분들이 좀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읽진 않으실 거죠? 당연하죠. 네, 읽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광주 남구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입주 업체 간담회를 시작하자마자 꺼낸 이야기인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최근 저희 공천 과정에서 광주 5.18 민주항쟁과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저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를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걸 광주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본인이 말과 행동이 전혀 불일치되고 있는 걸 광주 시민들은 특히 이 5.18에 대해서는 진심이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야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실의 핵심 어떤 수석이 5.18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하고 오늘 이 보도를 광주 시민들도 보실 텐데요. 네. 이 말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어떤 이 배치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그 진정성을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심도 들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 황수석을 그 자리에 가만 놔둔다. 이러면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일까요? 말은 안 맞죠. 도태우 후보도 공천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네. 도태우 그 발언이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공천을 했었고 네. 황상무 수석은 이렇게 오늘 자기의 속내를 드러냈고 네. 5.18에 대해서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는 있지. 이런 의식을 가진 분이 청와대 수석으로 계시고 네. 그런데 5.18 관련해서 광주 시민들한테 가서는 우리는 선명히 어떻게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선명히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언제 보여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선명히 보여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5.18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려면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네. 행위의 가장 중요한 건 인사 아니겠습니까? 공천, 인사. 네. 그래서 5.18을 정말 존중하는 분들을 공천하고 네. 5.18을 정말 존중하는 분들이 수석으로 가 있으면 시민들은 믿죠. 네. 그런데 그거랑 아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주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여당 후보들은 실언이 일본 또는 그리고 5.18에 관련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보수 진영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역사 왜곡이라든지 폄훼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진심인 분들이 많이 공천해서 보이거든요. 왜 그런 분들을 공천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아닐까. 뭔가 저는 이제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약간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워도 시원찮을 판에 정치권에는 이렇게 과거에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치권에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속상합니다. 예, 황상무 수석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MBC 보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좌파가 놓은 덫에 우리가 제대로 걸린 것이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호주 대사관 앞에서 집회하셨던 우리 현지 교민들을 향해서는 세월호 운동하던 사람도 있다. 모두 좌파 시위꾼이다.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있었어요. 이분도 대통령실 아니에요 또?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저는 답답한 게 지금 이 정부의 어떤 그 일관적 흐름이 하나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지적을 하면 좌파라고 딱지 붙여요. 근데 이념적 프레임을 딱 좌파라고 씌운 다음에 어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반론을 하면 좌파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보면 본인들이 이념적 어떤 프레임을 너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뭐 무조건적인 한미일 동맹 강조, 뭐 대만 독립옹원, 이거는 국익을 해치는 어떤 이념적 외교거든요. 이념에 매몰돼서 국익은 생각하지 않는 외교. 그러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떤 정상적인 지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종섭 장관 대사를 비판하는 것이 무슨 좌파랑 왜 관련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기사 댓글에도요. 아, 국민을 진짜 바보로 보나? 이게 대통령실 해명이라고 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 그 이종섭 장관 그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뭐 여론조사 보면 꽤 나오는데 당연하죠. 그분들이 다 좌파인가요? 그런 우리나라에 그렇게 좌파가 많나요? 좌파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이분들 하도 좌파를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혼란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소문이지만 너무 극우 유튜버를 즐겨보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자, 3부에서는 한 주 동안 화제의 인물로 성대모사 만나보는 이상민 양절의 신스틸러 준비되어 있고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해 보이시는데? 예. 아닙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